그래서 CSS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HTML 문서 안에서 어떤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태그 이름으로 엘리먼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점을 써주고 클래스 이름을 써서 그 태그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런 클래스 속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d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속성이 있죠. 이 클래스에 그 설정되어 있는 값, 이게 클래스 이름인데 이 클래스 이름으로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점을 써줘요. 그리고 태그 이름과 클래스를 합쳐서 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div 태그가 가지고 있는 점 뭐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태그 이름과 그 클래스 이름을 붙일 때에는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점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id라고 하는 속성도 있죠. id도 엘리먼트를 찾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id로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한다? id 이름 앞에 샵을 붙여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d만 가지고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태그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id를 쓰기 위해서 샵, 그 다음에 id 이름 이런 식으로 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써도 돼요. 만약에 id와 클래스가 같이 있다 그러면 아까 예제가 여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 div가 있는데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id도 있고 클래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div 샵 id 점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써도 돼요. 전부 다 이어가지고 전부 다 붙여가지고 써도 됩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샵이나 id가 없는 것은 태그 이름을 의미하고요. 샵부터 여기까지는 id를 의미하는 거고요. 점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CSS 셀렉터에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이것들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합을 하는 건데 셀렉터와 셀렉터를 쉼표로 연결하는 경우. 셀렉터와 셀렉터를 쉼표로 연결하는 경우는 이거를 OO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주고 둘 다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div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뭐 a도 찾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쉼표가 있는 거예요. 쉼표. 이렇게 하면 HTML 문서에 있는 모든 div도 찾아주고 모든 a 앵커 태그도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인데 공백을 주는 것과 꺽쇠를 주는 것. 공백을 주는 것과 꺽쇠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HTML 문서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HTML 문서는 제일 항상 모든 HTML 문서는 다 그래요. HTML이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날 때 HTML로 끝나고요. HTML은 크게 헤드라고 하는 차일드를 가져요. 그리고 body라고 하는 차일드를 가져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HTML 문서는 헤드와 body로 이루어져 있어요. body에는 이제 다시 또 차일드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뭐 div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 ul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혹은 a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div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iframe이라고 하는 것도 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child라고 얘기를 해요.
HTML의 child는 head와 body, body의 child는 div, ul, a, div 등등등. 또 ul은요. ul이 나오면 보통 또 child로 무엇을 갖냐 하면 보통 li를 갖게 돼요. 항상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ul이 뭐의 약자냐면 unordered list라는 뜻이에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 그리고 l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만드는 리스트 있죠. 요렇게 점 찍고 리스트 나오고 점 찍고 리스트 나오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리스트를 unordered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리스트 아이템이 있으면 그 부모에는 unordered 리스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냐면 parent와 child 관계. 얘가 parent예요. HTML이 parent. 여기는 child. 근데 body 입장에서는 body가 parent고요. body가 parent고 div들이 child예요. 이해되시죠? HTML 입장에서는요. body도 child이고요. div도 child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손자. 그죠?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붙이는 용어가 뭐냐면 ancestor, descendant. 조상 엘리먼트. ancestor라고 하는 단어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descendant가 뭐예요? 자손. 그래서 자손 엘리먼트라고 하면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들, 딸도 포함하고 손자, 손녀도 포함하고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하는 거랍니다. 이해되세요? HTML의 descendant는 body도 있고 ul도 있고 li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li 3개를 찾고 싶어요. 여기는 li 3개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CSS 셀렉터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HTML이 가지고 있는 자손들 중에서 공백을 써주는 거예요. 자손들 중에서 lid를 모두 찾아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림을 조금만 다르게 그려볼게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면 parent, child 그리고 ancestor, descendant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 여기 body가 있고요. body가 있고 여기 div 이렇게 있고요. div 밑에 또 div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모든 div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div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 div 있고요. 여기 div 있고 여기와 여기도 div가 있어요. 그렇죠? 자, 셀렉터를 만드시는데 만약에 셀렉터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디부터 시작하는데 공백이 있고 div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바디의 자손들 중에서 div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찾는 거냐면 여기도 찾아주고요. child도 찾는 거예요. 여기도 찾아주고요. 여기도 찾아주고 여기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ancestor와 descendant 개념이에요. body가 ancestor, 조상, div가 자손. 자손의 개념은
바로 밑에 있는 child도 자손이고 child가 갖는 child, 즉 뭐 손자 엘리먼트도 자손 엘리먼트다, 디센던트 엘리먼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꺽쇠를 쓰는 거는 달라요. 꺽쇠를 쓰는 거는 반드시 parent child, 바로 밑에 있는 엘리먼트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ody 밑에 있는 div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body 바로 밑에 있는 div만 찾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찾아요. 얘네들은 못 찾고 body가 바로 밑에 가지고 있는 child들 중에서 div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꺽쇠.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ancestor, descendant 개념 공백을 쓰는 거랑 그다음 꺽쇠를 쓰는 게 어떤 때는 같은 결과를 주고 어떤 때는 다른 결과를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요. 근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디센던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혹은 child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조상 밑에 있는 디센던트를 찾을 거냐, 아니면 누구를 페어런트로 갖는 그 바로 밑에 있는 child를 찾을 거냐. 그리고 얼마든지 혼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예제들 보면 예제들을 보시면은요, 다음에서 했었던 예제들을 보시면 제가 되게 혼용해서 썼던 것들이 많죠. 여기 셀렉터 한번 볼까요? 여기 위쪽에서부터 셀렉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거 전부 다 뭘 쓴 거냐면 공백이니까 자손을 찾는 거예요. 자손. 그러니까 U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밑에 자손이 몇 개 있든 상관없다. 어쨌든 한 단계 밑에 있는 LI도 찾고 두 단계 밑에 있는 LI도 찾고 세 단계 밑에 있는 LI도 찾아라. 모든 LI, 자손에 속해 있는 모든 LI를 찾아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LI 밑에 있는 모든 A를 찾아라. 한 단계 밑에 있는 A도 찾고 두 단계 밑에 있는 A도 찾고 세 단계 밑에 있는 A도 찾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까지는 바로 밑에 LI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얘를 최종적으로 찾는 거예요. UL의 바로 밑에 있는 자손들 중에서 LI를 찾고 그 LI 밑에서는 한 단계 밑에 있든 두 단계 밑에 있든 세 단계 밑에 있든 어쨌든 A라고 하는 태그를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와 차일드, 그 차일드 밑에 있는 자손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그 28번 파일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들은 그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거를 연습할 때는 한 번씩 하나씩만 연습을 해봤죠. 하나씩만 연습을 해보고 그거를 실제로 다음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찾을 때 혼용해서 썼었어요. 자, 이제 쉼표를 쓰는 거, 공백을 쓰는 거, 그리고 꺽쇠를 쓰는 거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그 태그도 아니고 클래스도 아니고 아이디도 아니에요. 셀렉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을 수도 셀렉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링크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검은색이었던 텍스트가 링크 마우스가 올라가는 순간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우스가 바뀌면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고 이렇죠. 이게 뭐냐면 이벤트예요. 마우스가 컨텐트 위에 있다. 마우스가 컨텐트 밖에 있다. 라고 하는 이벤트거든요. CSS라고 하는 게 원래 역할은 뭐냐면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폰트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등등등등을 바꿔주는 스타일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CSS거든요. 원래의 역할은. 스타일을 바꿔주려면 그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셀렉터가 있었던 거예요. 스타일을 바꿔주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먼저 찾고 찾은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CSS입니다. CSS는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그런 스타일을 바꿔주는 일도 해줘야 돼요. 그럼 마우스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이건 이벤트죠. 그런 이벤트를 수도 셀렉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도 셀렉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마우스를 클릭했다도 이벤트고요. 마우스를 롱 클릭했다 길게 누르는 거죠. 롱 클릭했다 이것도 이벤트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도 셀렉터는 뭐 그런 마우스 이벤트 같은 그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저는 수도 셀렉터 중에서 딱 하나만 알려드렸어요. 뭘 알려드렸냐면 여러 개의 A들 중에서 그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 A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nth of type이라고 하는 수도 셀렉터를 알려드렸어요. 이 뒤에는 숫자를 쓰죠. 숫자. 이것도 수도 셀렉터 중에 하나예요. 몇 번째 원소라고 하는 것도 수도 셀렉터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 얘네들이 아마 A 태그로 되어 있을걸요? A 태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찾냐면 LI죠, LI. 그 밑에 LI 있죠. 그 밑에 LI 있죠. 그 밑에 LI 있죠. 그죠? LI를 찾았으면 LI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찾는 거예요. 부모의 UL을 부모로 갖는 LI들 중에서 첫 번째 LI 찾아주세요. 두 번째 LI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셀렉터는 링크 이름, 태그 이름 다음에 여기 꼭 태그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태그랑 클래스 조합도 가능해요. 태그랑 클래스 조합, 태그랑 아이디 조합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셀렉터 뒤에 콜론을 써주시고요. 콜론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된 수도 셀렉터 종류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셀렉터의 종류들. 제가 여기 셀렉터라고 써드렸잖아요. 셀렉터라고. 태그 이름이 와도 되고 클래스 이름이 와도 되고 아이디 이름이 와도 되고 태그와 클래스와 아이디의 조합이 여기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번째 뭐 이런 그 수도 셀렉터를 넣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그 문법을 아시면 원소들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가능하실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URL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셀렉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어제 과제를 드리기 전에 URL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URL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게 URL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보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냐면, 자꾸 말씀드리죠. 자꾸 듣다 보시면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혹은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곳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겠죠. 크롬이나 뭐 사파리나 뭐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서 엔터를 치겠죠. 뭐 다음.net 혹은 네이버.com, 뭐 구글.com, 유튜브.com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그 브라우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리퀘스트를 보내요. 누구한테? 서버한테. 그럼 이 서버를 어떻게 찾느냐? URL 가지고 찾는 거예요. URL에는 뭐가 있으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죠. search.다음.net 따따따 다음.net 따따따 네이버.com 따따따 구글.com 이런 것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DN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메인의 이름과 IP 주소를 1:1 매핑시켜주는, 도메인하고 IP 주소를 1:1로 매핑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DNS라고 하는 거예요. IP 주소는요, 전 세계의 모든 그 인터넷 디바이스들은요, IP 주소가 유일해야 돼요. 집 주소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집 주소가 겹치면 안 되죠. 그러면 우편물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주소는 다 달라야지만 서로 편지나 우편물들이나 택배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름하고요, IP 주소가 1:1로 매핑이 되어 있어요. 도메인 장사도 합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인데 구글 하고서 누군가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을 해버려요. 요렇게.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이 이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om도 쓰지만 co.kr도 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인데 네이버.co.kr 아마 두 개가,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두 개가 같은 사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르죠. 네이버.com하고 네이버.co.kr은 이름이 다르죠.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이름 두 개를 산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런 게 도메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게 도메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뭐 다음 홈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거나 다음 뉴스 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거나 하는 이 리퀘스트를 보낼 때 URL을 사용을 해요. URL을 사용하면 그 다음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가 응답을 보내주는 것도요. 예, 바로 이 URL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정보들 때문에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로부터 왔는지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알아야 거기로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URL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있어요. 누가 보낸다. IP 주소 어디에서. 이 클라이언트도 IP 주소 가지고 있거든요. IP 주소 어디에서, 무슨 브라우저에서, 무슨 OS에서 리퀘스트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리퀘스트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럼 서버는 이 리퀘스트를 보고요. 리퀘스트를 보고 뉴스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스포츠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URL을 보고서 그걸 알아요. 그리고 URL과 이 리퀘스트에 포함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될지를 서버가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었으면 리스판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HTML 코드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까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전달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get이라고 하는 방식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밑에 예제가 있는데 자, 뭐 저도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 몰라요. 다는 모르지만 요 부분 이렇게 쓸까요? Q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검색어.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낼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검색어를 보내주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해줘 뭐 이렇게 혹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검색해줘 뭐 백신 뭐 잔여 일정 뭐 검색해줘 이런 식 검색어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이 돼야 서버는 그 검색어에 대한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나는 검색 결과 중에서 뉴스만 보겠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할 때 보면 검색 결과가 백과사전 사전 검색 내용도 나오고요. 뉴스 검색 결과도 나오고요. 블로그 검색 결과도 나오고요. 이미지, 동영상 검색 결과도 나와요. 검색 결과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나는 뉴스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는요 정보를 줘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 네, 검색어는 뭐 코로나 그 다음에 검색 카테고리는 뉴스 딴 건 안 보겠다 이거죠. 뉴스 그 다음에 뭐 페이지는 1페이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낼 때 정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서버한테. 마치 뭐랑 비슷하나요? 함수 호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 펑션을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펑션은 무엇을 해주죠?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죠. 응? 자기가 전달받은 값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그 수행된 결과를 되돌려 주잖아요. 웹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본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결국은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인스타, 유튜브 그런 쪽에 요청을 보내요. 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 어떤 카테고리를 보고 싶어. 1페이지를 보고 싶어. 2페이지를 보고 싶어. 아규먼트를 보내는, 파라미터들을 보내주는 거죠. 파라미터를 보내주면 서버는 그 파라미터들을 받아요.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맞는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미지는 여기다 넣어주고, 그 밑에도 이미지 넣어주고, 이쪽에는 광고를 크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HTML을 만들어서 그걸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리스폰스. 보내준 응답을 클라이언트가 여기는 광고를 넣으라고 했고, 여기는 글자를 넣으라고 했고, 여기는 이미지를 넣으라고 했구나 하고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정보들을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내고 있죠? URL에다가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쿼리 스트링이에요. 그게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쿼리 스트링이란 URL 주소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주는 어떤 정보들, 그 정보가 바로 파라미터 값. 나는 뉴스를 보고 싶어. 검색어는 이거야. 이런 검색어로 뉴스 검색 결과를 보고 싶어. 페이지는 1페이지, 페이지는 2페이지. 이렇게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그 정보에 맞는 HTML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그 URL 주소들을 보시면은요, 모든 URL 주소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프로토콜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서버 주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나와요. 검색이냐, 뉴스냐, 스포츠냐, 뭐 이메일이냐, 뭐 이런 경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딱 나와요.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뒤쪽은 전부 다 뭐다? 그 뒤쪽은 전부 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주는 정보들. 다시 얘기하면 함수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quest라고 함수를 호출하면서 뭐 W 값은 무엇이고, Q 값은 무엇이고, 뭐 페이지 P 값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 물음표 뒤쪽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거는 그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정보들이 없는 거고요. 물음표가 있는 URL 주소들은 이 물음표 뒤쪽이 전부 다 파라미터로 서버한테 보내주는 정보들인 거예요. 마치 함수 호출할 때처럼.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가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해요. 함수에서 우리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파라미터, value.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URL이에요. 그래서 이 URL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URL에서 어디를 변경하면 검색어를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고, 어디를 변경하면 페이지를 변경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URL을 설계한 네이버나 다음이나 개발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과 다음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과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guess,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추측을 하려면 이 URL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해하고 계시면 추측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추측을 해보고 내 추측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테스트해보고 내 추측이 맞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판스 받고 뷰티풀 숲 객체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엘리먼트를 찾으면 돼요. 그게 크롤링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URL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좀 드렸습니다. 코드는 작성해 드리지는 못했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코드가 있다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코드를 봐서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스트링이 넌 컬러블이다 뭐 이런 그 에러 메시지는 좀 이해하기 힘든 에러 메시지예요. 원래 스트링 메서드가 있고 스트링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